안녕하세요. 코인 10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사건의 판사는 딥스테이트의 일부가 아니며 변호사와 모순됩니다. 여기서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 숨은 권력 집단입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법정 소송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담당 판사 토레스,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는 소문이 XRP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리플이 SEC에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7만 5천 명의 리플 투자자를 대표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존경받는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는 이 이론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리플은 토레스 판사가 있어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는 소문은 14만 1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XRP 커뮤니티의 인기 트위터 계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엘리트 집단인 딥스테이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레스 판사가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망한 날 밤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한 교도관 2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앱스타인은 2019년 매춘, 인신매매, 미성년자 강간 등 여러 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투자은행가입니다. 그는 수십 명의 소녀들을 학대하고 엘리트 일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앱스타인은 뉴욕의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당국은 그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감시 카메라가 사라지고 문서가 위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앱스타인이 정부 고위층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트는 사람들이 판결을 잘못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레스 판사는 형식적인 이유로 두 교도관에 대한 소송을 기각을 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트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사람들은 토레스 판사가 앱스타인과 관련된 기록을 위조한 두 교도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읽고 토레스 판사가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며 따라서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약식 판결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아주 희귀한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숨은 세력이라는 이런 내용을 정말 좀 믿기는 힘든데요. 그만큼 리플과 SEC 소송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리플과 SEC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이런 루머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헤지 펀드 BK코인과 대표 케빈 강을 상대로 긴급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SEC에 따르면 공동 설립자인 카를로스 베탄쿠르와 케빈 강이 2018년에 시작한 이 헤지 펀드는 55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모금하여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를 했으며, 대표인 케빈 강은 폰지와 같은 결제 및 개인 용도로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SEC 마이애미 지역 사무소의 에릭 부스틸로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유용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을 하며 심지어 폰지와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헤지펀드에 대한 SEC의 소송은 BK코인과 그 대표인 케빈 강이 연방증권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K코인과 강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작은 별도의 관리 계정과 5개의 사모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고 BK코인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보장했다는데요. 또한 케빈 강 씨와 BK코인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폰지 같은 지불을 하기 위해 36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SEC는 케빈 강이 37만 1000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휴가, 스포츠 경기 티켓,
뉴욕시의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SEC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어떤 펀드도 감사 보고서를 받은 펀드가 없었을 때 암호화폐 헤지 펀드 또는 4개의 펀드 중 하나가 상위 4개 감시자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투자자들에게 허위 진술했다고 BK코인을 비난합니다. SEC의 집행 조치를 보면 BK코인과 케인강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몰수, 양 당사자에 대한 민사 벌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정확한 내용은 진행 상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업계 최고 규모이고 1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SEC의 규제는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요즘 너무나도 많은 규제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은 보다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알림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저희 코인100%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호재 관련해서 유망코인 시그널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그널을 같이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구독자분 2배 수익 내시고 3천만 원을 버셨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에 있는 코인 아낌없이 공유드리고 있고 그리고 30만 원 상당의 코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대응 방법, 디테일한 투자 시그널 궁금하신 분들, 코인 시장에서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신 분, 관심 코인, 유망 코인까지 상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문자 1 보내주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버게이트 사태와 규제 단속 등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차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은행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마르코 산토리가 더 블록과의 팟캐스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실버게이트의 부정적인 뉴스와 규제 당국의 여러 반발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상황이라 출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종 팟캐스트의 마르코는 최초의 업계 중심 은행을 출시할 계획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라켄 은행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작은 볼 체인이 달린 펜을 판매할 것이고 수천 개를 주문해서 모든 월스트리트 은행의 책상에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라켄이 곧 출범할 은행은 한때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FTX의 붕괴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 출발한 은행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커뮤니티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FTX의 붕괴는 우리의 신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TX 설립자이자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잘못된 고객 자금 관리가 거래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의 실버게이트 거래소 네트워크는 이 금융기관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격을 입었으며 산토리는 크라켄이 은행과의 관계로 인해 전 세계 다양한 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은행권의 경계심이 높아지면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크라켄 거래소의 은행 설립으로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FTX와 실버게이트 사태 이후에 출범하는 상황이니만큼 더욱 면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업계가 이렇게 금융 생태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괜찮을 것이다. 크라켄과 코인베이스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경제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돈입니다. 돈이 문제이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이것을 받아들여 달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특히 이 소식은 크라켄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합의 이후에 나온 것이다. 올해 초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했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라켄의 자회사인 페이워드 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크라켄은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3천만 달러의 벌금, 판결 전 이자,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SEC와 합의를 합니다.
현재 중단된 스테이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산토리는 스테이킹이 크라켄의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소송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한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소송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리플 XRP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베프로 정보방도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